통증혁명, 통증 마음이 보내는 경고 힐링 100 페인 전산호 지음 이재석 옮김 KBS 다큐 소개되어졌네요. 지은이 존 산호는 미국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이자 러스크 재활의학 연구소 소속 의사라 심신의학의 개척자로 TMS, 텐션, 마이사이트 신드롬,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 TMS 통증치료 혁명에 대해서 대가이신 것 같습니다. 옮긴이는 1972년 부산 출생, 서울대 노 이재석. 통증혁명 1991년 카피라이트 첫 출판을 했나봐요. 마음이 보내는 경고 통증혁명 마음이 보내는 경고. 이 책은 목,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의 통증에 대한 저자의 독특한 시각과 새로운 진단 처방을 제시하는 책으로 통증으로 고생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권한다. TMS는 긴장성 근육 통증 증후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육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자, 저자의 말은 이 책은 1984년 출간된 통증을 이기는 마음, 힘 후속작이다. 그 책에서 나는 긴장성 근육 통증 증후군 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목, 어깨 등 이렇게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러한 통증 증후군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호브스. 이처럼 통증이 유행병처럼 번진 것은 불과 지난 30년 동안의 일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한다. 나의 기본적인 주장은 의학계가 다른 모든 유행병과 마찬가지로 통증에 대해서도 그 본질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통증. 여기서 잘못된 편견이란 이처럼 흔한 통증 증후군의 원인이 척추 구조의 이상이나 근육의 화학적 기계적인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감정과 신체의 변화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기존 의학의 생각도 무시하지 못할 편견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TMS에 대한 진단 경험 결과 내 의견은 이 두 가지 편견과 상충한다. 편견, 잘못된 자세, 이런 데 대한 신체 구조적 진단에 근거한 주사나 초음파 온열치료, 마사지, 운동 등의 치료법이 정확히 어떤 효과를 내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고 단지 몇몇 경우에만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뿐이다. 실제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한 결과 통증의 유형과 신체 검사 결과는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았다. 기존 진단이 정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던 중 통증이 나타나는 신체 부위가 주로 목, 어깨 등 허리, 엉덩이 근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발견은 이들 통증 환자 중에서 무려 80%가 긴장성 두통, 편두통, 속쓰림, 틈새 탈장, 위궤양, 대장염, 경련성 결장, 가민성 대장 증후군, 건초열,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전식 등 정신적인 긴장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들 증상도 TMS의 일종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TMS, 마이오사이트 텐션, 마이오사이트 신드롬,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 환자들에게
TMS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처방을 했더니 놀랄만한 효과가 있었다. 그런 다음에야 어떤 환자가 치료 가능하고 어떤 환자는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이 책이 제시된 뇌 진단과 치료 프로그램이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나의 진단법이 소위 말하는 전인적인 의학에 속하는 것일까? 그러나 불행히도 요즘의 전인적인 의학이라는 것은 과학과 유사과학, 미신 등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에 붙이는 이름에 다름 아니다. 정통의학에서 벗어난 것들은 무조건 전인적인 의학이라는 명분을 달고 있다. 아마도 전인적인 의학이라는 것은 건강과 질병의 정서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을 모두 아우르는 의학에 붙여야 할 이름이다. 따라서 이 책에 제시된 뇌 진단은 흔히 말하는 의미에서 전인적인 의학은 아니다. 나는 오히려 뇌 진단이 좋은 의학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 전인적인 의학을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의학이라고 정의한다면 모든 의사들은 전인적인 의학의 시설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통증이 정서적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엄연히 신체 질환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TMS 진단에 대해서 의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주위 의사들의 반응을 판단해 보건대 대부분의 의사들은 뇌 진단을 무시하거나 거절할 것이다. 내가 이 책을 통해서 TMS 환자들에게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책 한 권이 의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책의 목적을 이야기해 보니 이 책의 전작인 통증을 이기는 마음의 힘을 읽고 통증이 사라진 독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새로운 생각은 실험과 반복을 통해서 유효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과학이 지닌 생리이다. 통증, 증상, 심리학, 생리학, 치료, 기존의 통증 진단, 몸과 마음 이렇게 통증 환자들이 해야 할 것은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회복하는 것, 대화를 나누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노를 억압하지 않는다. 신체 어딘가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가 손 안 대면 통증은 지속된다. 생각. 통증 환자들이 매일매일 되새겨야 할 것은 나의 통증은 TMS라고 불리는 증상이며 그것이 신체 구조상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살피자. 통증의 증상 1에서 목이나 어깨, 허리,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상처를 입었다고 말한다. 달리기, 아이를 발로 들여 올리거나 혹은 10여 년 전에 가벼운 접촉사고 이후에 통증이 재발을 한다고 하기도 한다. 신체 특정 부위의 상처나 손상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에 나는 지난 17년간 이와는 매우 다른 진단의 근거에서 통증을 해결하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대의학은 근본적으로 기계적이며 구조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신체를 매우 복잡한 기계로 간주하고 질병은 강령, 외상, 유전적이고 퇴화하고 암이고 같은 이런 것 때문에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식한다. 동시에 연구실에서 증명될 수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의학은 연구실 실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하지만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거죠. 십시장 궤양이 그 좋은 예다. 십시장 궤양은 심리적인 긴장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의사들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의 초점을 심리적이 아닌 의학에 분여두고 있다. 통증은 당연히 신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통증이라는 전염병이 이토록 만연하게 되었음을 간과하지 말자. 목, 어깨, 허리, 엉덩이 통증, 신체 구조적인 이상 때문이 아니라면 원인은 뭘까?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누가 TMS에 잘 걸리며 TMS가 자주 나타나는 신체 부위는 어딘지, 누가 TMS에 잘 걸리나? 어린아이들도 TMS에 걸리는 것을 보면 이는 혈압에서 무덤까지 진행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
성장통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사들은 전혀 해가 없는 것이라고 부모들을 설득해 왔다. 좌골 신경통, TMS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성장통은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TMS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TMS는 증상이 없어진 후에 신체 어딘가에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이 성장통의 성질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이 남기는 정신적인 충격은 아이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다. TMS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령대가 있는가? 이때면 우리는 이런 사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1982년 추적 조사에서 177명의 환자들 상대로 TMS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상태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 환자들 중에서 30, 40대가 77%, 20대가 9%, 10대는 고작 2%에 불과했다. 그리고 60대는 7%, 70대는 4%였다. 오히려 이런 통계는 목, 어깨, 허리 통증의 원인이 정서적인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왜냐하면 30부터 60대 이르는 시기는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TMS는 신체 어느 부위에 나타나나? 근육. TMS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조직은 근육이다. 근육, 텐션, 긴장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엉덩이 바로 위에 허리 근육이 있는데 TMS, 이처럼 TMS는 어깨, 엉덩이 사이에 어느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허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에 주로 나타난다. 신경, 만성 통증과 관련된 두 번째 조건으로 신경, 특히 말초 신경이라 알려진 것으로 들 수 있다. 통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은 말초 신경 중에서도 통증이 심한 근육 주위의 신경이다. 좌골 신경은 엉덩이 근육 깊숙한 곳에 하나씩 위치해 있다. 요추 신경은 허리 부위의 척추, 이렇게 근육과 신경이 영향을 받으면 다양한 느낌의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 칼로 베이는 듯하고 쿡쿡 쑤시고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짓누르기도 하고 등등등. 근육 약화는 근전도로 측정할 수 있다. 근전도에 이상이 있으면 흔히 압박에 의한 신경 손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요추신경과 좌골신경은 다리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들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다리에 증상이 나타난다. TMS는 주로 목, 어깨, 등, 허리, 엉덩이 신경이 나타나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지만 가끔씩 가슴에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그럴 때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등 쪽의 척추신경은 등뿐만이 아니라 몸통 앞부분에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등 부위의 TMS가 경미한 산소 결핍으로 인해 가슴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심각한 질병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해야 한다. 자신의 병력과 각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자. 신체 검사에서 근반사와 근육의 강도를 측정하는데 이런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운동 자극이 전달되지 못할 정도로 신경이 눌려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다. 이런 검사가 있더라는 거죠. 힘줄과 인대, TMS에 관한 첫 책이 출간된 이후에 나는 힘줄과 인대 통증 역시 TMS의 증상 중에 일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다. 인데도 처음 내 주의를 끈 것은 환자들의 보고서였다. 요통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테니스를 많이 쳐서 생기는 팔꿈치 관절염 같은 힘줄의 통증도 같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힘줄에 생기는 통증의 원인이 TMS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는 환자들에게 하나 제안을 했다. 환자들의 머릿속에 근염을 요통으로 대체해 보라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근염이 사라지는지 살펴보라고 했다. 결과는 매우 흡족스럽고 내 경험에 의하면 근염은 팔꿈치보다도 무릎에 자주 나타난다. 무릎 통증이 있으면 보통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는데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무릎 부위 슬개골이 약해져서 쉽게 상처를 입은 상태다. 그러나 실제로 무릎을 검사해보면 무릎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과 인대가 작은 접촉에도 쉽게 통증이 생기고 요통이 사라지면 무릎 통증도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힘줄에 생기는 통증의 원인, 내 경험에 의하면 근염이 자주 나타나는 또 다른 부위는
발과 발목, 발등과 발바닥, 아킬레스건 등이다. 이에 대해서 신경종, 골극, 족저, 근막염, 평발, 과도한 신체 활동으로 인한 외상 등으로 진단을 내린다. 근염이 자주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부위는 어깨다. 푹 쉬고 텐션. 경미한 사고로 당한 후에 다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여성도 있다. 그녀는 고관절에 통증이 느낀다고 했고 X선을 촬영해보니 실제로 고관절에 염증이 있었다. 따라서 통증의 원인이 관절염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과거에 TMS에 취약하다는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내 진단을 받아볼 것을 제의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녀에게 TMS의 증상인 근염이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의 통증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고관절의 근염은 흔히 전자제맥낭염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 이러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던 것은 통증의 위치가 고관절 위쪽에서 바깥쪽으로 돌출된 부분, 즉 전자보다도 위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TMS는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한 곳을 치료하면 다른 곳에서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환자들은 흔히 지난번 통증이 좀 괜찮다 싶으면 이번에는 새로운 부위에 통증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이것은 마치 내가 감정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는 편리한 전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환자들은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알아두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TMS는 세 가지 신체의 조직으로 주로 나타난다. 근육, 신경, 힘줄, 인대가 그것이다. 이제 TMS 증상을 드러내는 과정을 살펴볼 차례다. 통증의 원인과 시작에 대한 환자들의 생각은 통증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처음 대하면 대부분 과거에 사고를 당했거나 퇴화의 과정을 겪고 있거나 선천적으로 근육의 강도나 유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사고를 당해서 다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몇 년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자의 40%가 통증의 원인이 경미한 자동차 사고, 빙판길 계단에 넘어졌던 사고, 또 뭐 이렇게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혹은 근육을 무리하게 사용을 해서 달리기, 테니스, 농구, 골프 등등 이런 것이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던 도중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거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병원에 실려간 남성이 있었다. 그 다음 이틀 동안에 그에게 있어서 악몽과도 같은 날들이었다. 몸을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통증이 느껴졌던 것이다. 어째서 인간의 다양한 신체적인 동작으로 인해서 그토록 끔찍한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일까? 신체 사건은 방어쇠 역할을 할 뿐이라고 보는 이유는 서서히 시작되는 통증과 외부의 충격에 의한 통증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TMS의 성질을 생각해보면 이런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환자는 자신이 다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다친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사건은 내에게 TMS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요통에 있어서 상처의 역할을 의심하게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 지구상의 수백만 년에 걸친 생명 진화의 결과로 얻은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 바로 치료 혹은 회복의 생물학적인 능력이다. 신체는 상처가 생기면 매우 빨리 저절로 치유가 된다. 신체의 뼈 중에서 가장 큰 대퇴골도 부러진 뼈가 다시 붙는 데는 6주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치료 과정 중에서 통증을 경험하는 시간은 아주 짧다. 따라서 2개월 전, 심지어 2년 전, 1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상처의 생각을 아무런 의심 없이 철저하게 주입받아 왔다. 서서히 통증이 시작되는 환자들은 여전히 몇 년 전의 자동차 사고나 스키장의 사건 때문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의 속에서 요통은 신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증의 주범은 당연히 허리가 입은 상처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회복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통증은 환자의 마음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환자들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TMS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자신의 삶에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줄 만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증 시작의 유형은 급성 통증, 가장 흔하고도 끔찍한 TMS 증상은 급성 통증이다. 급성 통증은 불시에 찾아오고 몹시 고통스럽다. 몹시 고통스러운 급성 통증. 이 경우에 관련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데, 경련은 근육이 극도로 수축되고 긴장된 상태로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태다. 3장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경련과 TMS로 인한 통증의 주범은 산소 결핍 때문이다. 산소. 그렇죠. 흔히 환자들은 통증이 처음 시작할 무렵 뚝 하는 소리를 듣는다. 따라서 허리가 부러졌나? 몸 어딘가 부러졌나? 사실은 아무것도 부러지지 않았는데 몸 어딘가가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소리는 미스테리다. 급성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부위는 허리지만은 목, 어깨 등 엉덩이에서도 생길 수가 있다. 통증은 내가 아는 한 고통스러운 질환이지만 사실은 전혀 해롭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이러니다. 급성 통증 때문에 상체가 뒤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상체가 앞이나 옆으로 휘을 수 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우나 그다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급성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환자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끼친다는 사실은 공통적이다. 허리 통증에 의해서 다리에도 통증이 생기면 더 겁을 먹게 되는데, 이는 무시무시한 디스크 탈출증을 떠올리게 하여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다행히도 환자가 이것은 단지 근육 경련에 불과하고 구조적으로 허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다면 통증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구조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아프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죠. 서서히 시작되는 통증, TMS 통증의 절반 이상이 특별인 사건 없이 시작이 된다. 통증을 일으킬 만한 신체 동작이 전혀 없었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증상은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증상이 TMS라는 것을 알면 통증은 오래가지 않지만 TMS가 아니라 신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진단을 받으면 치료해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고 몇 개월간 지속이 된다.